예, 오늘은 그 리모델링 창업과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모델링 창업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어떤 게 리모델링 창업입니까? 예. 아파트 리모델링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창업 쪽의 리모델링은 좀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창업 시장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뭐 불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투자하는데 창업 비용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온 게 리모델링 창업인데, 리모델링 창업은 기존의 점포를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 몇 가지 요소를 바꿔서 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형태의 창업을 리모델링 창업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좋은 그 창업의 하나의 그 형태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게 좀 활성화되지 않았냐 하면은, 우리나라 예비 창업자들의 저 창업 관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외형적인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씁니다. 폼 나는 게 하고 싶어 해요. 멋있게 하고 싶어 하고요. 남 쓰던 거 쓰면은 뭐 안 좋다고 그래갖고 꼭 새 거 쓰려고 그러고. 예? 남 쓰던 거 써도 쓰는데 기능이 이상이 없으면 관계 없잖아요. 근데 비용이 따블 이상 주고도 꼭 그걸 써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뭐든지 부수고 새로 하고 이렇게 쭉 하다가 그 최근에 그 경기가 불황에다가 부셔서 새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있는 데서 뭔가를 바꿔서 하는 게 실제로 효과적이고 그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리모델링 창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는 형태가 있냐 하면은, 우선은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이 상품이 이 메뉴가 이상하게 그 손님들한테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업종을 바꿔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개고기 전문점을 하는데 뭐 개고기 먹으면 사람들이 뭐 이래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다른 고기로 바꾸자. 이런 형태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업종을 전환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업종은 괜찮은데 이 분위기가 너무 업종과 언밸런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분위기를 좀 바꾸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그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메뉴만 업그레이드하는, 동일한 그 있는 메뉴에서 퀄리티만 높인다든가 종류를 좀 더 늘려가지고 가지수를 늘려서 하는 리뉴얼하는 형식의 그 리모델링 창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비스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점포를 인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인수 창업이라고도 해요.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럼 먼저 새로 창업하는 그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리모델링 창업이 어떻게 이제 그 접근해야 되는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예를 들어 삼겹살집을 내가 인수해서 한다 이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나는 창업 아이템으로 삼겹살이라는 아이템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고 나서 찾아야 되잖아. 맞죠? 근데 새로 할 것이냐, 기존에 하는 걸 인수할 것이냐 찾는데, 새로 하는 거는 그냥 하면 돼. 그건 리모델링도 아니고 인수 창업도 아니야. 기존에 하는 걸 인수하는데 아이템이 정하고 난 다음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는 경우 많습니다. 저기 나와 있어, 가게가. 가보이 목도 좋고 장사도 잘 돼. 저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왜 그렇게 가요? 대부분 그렇게 간단 말이야. 그렇게 가면은 안 되진 않지만은 확률이 낮다는 거죠. 성공할 확률이. 자기는 삼겹살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도 전혀 없는데 그런 점포가 나와 있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인수할 때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느냐? 주변 조사를 다 해보니까 상권도 문제 없고 아이템도 문제 없어요. 근데 매출이 부진해.
그 점포를 보니까. 왜 매출이 부진해요? 매출이 부진하는 원인이 보니까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점포 안에.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업자가 점포 주인이 운영하는 마인드에 문제가 있대. 운영에. 그런 거는 대부분 권리금이 없죠. 없거나 있어도 쌉니다. 이런 걸 잡아야죠. 그죠? 이런 걸 잡아서 하면은 그 사람 보다가 똑같이 하면은 본전이고 조금만 더 잘해도 확 올라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자신 없으면 하면 안 돼. 근데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짜 잘 되는 집, 장사 잘 되고 목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주인도 너무 잘해. 서비스도 뭐 잘하고. 그런 데는 인수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그보다 더 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바보입니다. 비싸기도 또 무지 비쌉니다. 그런데 가서 엄청나게 노력해봐야 그전 수준하고 같거나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수창업 형태로 가면은 즉 권리금이 적고 다른 문제는 없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점포를 인수해서 그 같은 업종의 점포로 아이템으로 가는 게 좋죠. 다른 업종으로 가면 비용이 오히려 더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판매업을 하고 있는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외식업을 가려 그러면은 그 안에 시설 못 쓰죠. 거기에 전기가 보통 외식업 같으면은 최소한 20kg 정도 용량 이상은 필요한데 판매업은 5kg도 필요 없거든요. 그럼 승합해야죠. 판매업 중에 도시가스 안 들어와 있잖아요. 도시가스 넣어야죠. 그럼 판매업종은 정화조 용량 이런 것도 큰 문제 없는데 외식업 들어가면 용량에 문제가 있으면 건물에서 그게 없는 것 같은 경우 정화조 설치해야 돼. 비용이 2배, 3배 더 듭니다. 이런 식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없단 말이에요. 괜히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으로 하고 있는 걸 같은 업종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하든 조금 달리 하면은 조금만 변형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그 메뉴가 그 상권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반드시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잘 되고 권리금을 많이 주더라도 잘 되는 데를 찾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면요, 매출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1년을 하셨던, 2년을 하셨던, 3년을 하셨던 하시면서 쌓인 노하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건 우리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한테도 상담도 많이 오는데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 변화를 모색하려고 지금 엄청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잘 되는 아이템으로 최근에 좀 이렇게 각광받는 아이템으로 변화를 주고자 해요. 그게 일종의 이제 업종 변경입니다. 외식업에서 외식업으로 변경하는 거는 큰 비용은 안 들죠. 다만 그것도 메뉴 조리 형태에 따라서 불을 사용하는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방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가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최근에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존 그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또 변화를 줘서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 고객 확보해놓은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을 상대로서 내가 또 다른 상품의 변화를 줘서 고객들을 접하기 때문에 훨씬 고객들 호응 얻기가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장소에 가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은 결국은 돈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을 변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을 바꿔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체적으로 그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너무 이제 그 시설이 한 10년 이상 돼가지고 너무 이제 현대 이쪽이 안 맞다. 이게 주변 점포들은 전부 다 이제 요즘 그 고객들의 트렌드에 맞게끔 변화간다. 그러면 나도 바꿔주는 게 좋죠. 그거는 부분적으로 충분히 예를 들어서 뭐 도장의 벽 색깔을 바꿔서 분위기를 바꿔준다든가 뭐 이런 작은 부분에 손을 대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메뉴를 리뉴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 똑같은 메뉴 가지고 한 20년 이상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 상권에서는 보면은 자꾸 그 소비자들의 트렌드나 입맛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수를 여러 가지로 해서 막 처음에는 5가지 시작했다가 나중에 한 30가지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 메뉴 하고 있는 메뉴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어떤 조립 방법을 달리해서 맛의 변화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변화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래된 식당 가면 서비스도 없어요. 특히 오피스 사무실이 많은 지역 상권에 식당 가보세요. 점심시간에 서비스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먹는 게 감사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먹죠. 나한테 먹을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해서 그 기간만큼 더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때까지 하던 데서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리뉴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그게 어려우면은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올리려고? 가격? 그건 아니죠. 원칙적으로 보면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 집에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좀 더 낮게 좀 더 많은 고객을 장기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리모델링이다 이거죠. 물론 부진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은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최근 예비 창업자들이 그 리모델링 창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일반 창업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리모델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아이템하고를 찾기 위해서 가게를 얻었는데 거기 하고 있던 가게가 같은 아이템이야. 그러면은 크게 비용을 뭐 필요한 부분만 개보수를 하고 간판만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전에는 프랜차이즈 본부 중에서는 그걸 용납 안 하는 본부들도 현재까지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인터넷 컨셉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최근에 그 프랜차이즈라는 게 굳이 색깔이나 모양, 색깔은 비슷하게 분위기만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프랜차이즈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열의도 있고 이런 분인데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건 진정한 프랜차이즈 마인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 비용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모델링 창업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는 새 점포에서 새롭게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적게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많이 버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비용은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아요.
투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퇴직하셔가지고 명퇴당하시거나 뭐 기분 나빠서 회사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3일 안에 창업하신 분도 있어요. 위험하죠.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그런 분을 좋아해요. 뭐가 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준비 없이 하면은 그분들의 결과는 제가 다 지켜봤는데 안 봐도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뻔합니다. 이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제일 확실하고 바람직한 방법은 뭐냐면은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고 그걸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존 점포를 인수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또 뭐가 되냐 하면은 중고 장비를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우리 지금 창업자들이. 왜 안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신제품하고 중고하고. 그런 데서도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거기서 비용을 줄여가지고 그거를 운영 자금으로 쓰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무리하게 새 거에 투자할 필요 없어요. 장사 안 되면은 3개월 뒤에 그거 다시 반값으로 팔아야 돼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 저는 봤을 때는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서 그래.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리모델링 창업은 향후 우리나라의 그 창업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실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창업하실 분은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철저하게 기존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새로 신규로 하시는 분이나 어떤 그 점포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면은 주변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런 점포를 접촉하는 경로가 부동산을 통해서 접촉을 많이 한다. 아니면은 자기가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사는 이야기들은 그냥 참고 자료예요. 그 이야기만 무조건 맹신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그 나중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거예요. 저한테 와서 하소연해도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일 저질러 놓고 와. 그러니까 철저히 분석해야 돼요. 뭘 분석하느냐. 우선은 그 점포의 입지가 상권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과의 연관성을 따져서 타당한가 안 한가를 봐야 돼요. 그럼 뭐냐면은 그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고객하고 어느 정도 밀집한가 이걸 봐야죠. 그 다음에 그 시설이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가를 봐야죠. 가서 보니까 막 문 여니까 울어지고 말이야. 이런 거는 권리금을 주고 인수할 필요가 없죠. 시설에 대한 권리금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 걸 전체적인 걸 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디서 강의를 들으니까 요즘 리모델링이 뜬다 그러더라 이래갖고 나도 무조건 리모델링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신규 창업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다만 리모델링이 더 적합한 상황이 오면은 그걸 택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죽어도 리모델링으로만 창업할 거야. 이런 고집 피우지 마시라 이게요. 그럴 필요는 없다.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더 플러스가 되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누가 한다니까 따라서 그냥 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인수하는 점포든 새로 바꾸든 간에 새로 적용하는 게 내가 소화 가능한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몰라도 됩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다 가르쳐 주죠.
가르쳐주는 다 가르쳐줘요.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준다고 해서 애들 다 100점 맞나? 아니죠. 잘 받아들이는 애들은 100점 맞고 안 들어오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점수 안 나오죠. 그러면 잘 받아들이는 애들은 그 과목이 맞는 거야. 맞잖아요. 수학 싫어하는 애 앉혀놓고 수학 명강사 아무리 갖다 놔봐. 안 돼요. 수학 좋아하는 애들은 옆에서 선생님이 대충 가르쳐도 다 알아. 똑같습니다, 창업이. 저 과목이, 저 업종이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저걸 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안 봐요. 그럼 어디 보냐? 자꾸 옆에 보는 거야. 아, 저거 잘 되나 안 되나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실패 쪽이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리모델링 하는데도 비용이 투자됩니다. 근데 그 비용을 환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비용을 투자해서 이렇게 바꿔서 어느 정도 매출이 기대된다는 이걸 이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아마 그 창업자, 일반 초보 창업자들은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가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돼요. 그러라고 전문가가 있는 거거든. 활용을 하면 돼요. 활용해서 이게 효율성이 없다 싶으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 하는 것보다 더 드는 경우도 있어, 하다 보면. 정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새로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걸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시설을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 소개하는 분들 이야기만 듣고 오케이 이래갖고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 어제 꿈에 나타났는데 막 이 자리가 막 내가 어디 가서 누구 어디 가서 물어봤더만은 몇 월 달에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준다 해가지고 오늘이 그날이야 이래가지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제가 여러 분 만나봤는데 별의별 다 어떤 분들은 몇 월 달 전에 오픈을 안 하면은 남편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오픈했어요. 그날 날짜를 못 지켰어. 아직 살아 계세요. 싫어합니다. 실제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믿는 분한테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은 너무 맹신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된다. 일일이 다. 시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내가 모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 잘 아는 분한테 도움을 얻어서라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저쪽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 안 하고 빨리 결정하면은 저쪽에서 이익이잖아. 우리는 뭐냐면은 확인할 거 다 하고 늦게 결정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안 하면 이거 지금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다른 사람이 넘어간다 이거야. 그럼 내일 넘어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돼요. 만약에 넘어가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이병헌이 잘생겼다고 대한민국 여자들이 다 결혼할 수 있나? 한 사람밖에 못 해요. 똑같은 거예요. 자리도 마찬가지야. 그건 나하고 안 맞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그 점포가 나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가보면 그럽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 주인이 갑자기 미국 갈 일이 생겼다. 그럼 미국 갈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무슨 뭐 엄청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근데 그런 데는 대부분 좀 싸게 나와 있어요. 금매 뭐 이래 나와 있잖아요. 미국 가거나 지방으로 가거나 뭐 아프면 자기는 안 아파 주로 이제 가족이 아프거나 이런 핑계들이 많아. 그럼 뻔합니다. 이야기.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주변 그 점포들을 쭉 탐문 조사를 해보면은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창업을 하시는데 그 중에 그 리모델링 창업도 하나의 창업 방법 중에 괜찮은 아이템이다, 방법이다. 이걸 좀 생각하시고 나중에 그 창업하실 때 그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만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